자, 오늘 새벽 3시 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왔고, 오늘 나스닥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보다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블룸버그가 1928년 랠리는 이런 식이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1929년부터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모습과 대공황 직전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1928년과 2024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주가가 강한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급등세가 그 이후에 시장의 모습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28년 때는 1년 뒤부터 대공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주가 지수가 거의 3년 내내 하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렇게 두 차트를 대놓고 오버레이해서 이제 겹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1929년과 같은 폭락을 맞이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계속 이 글을 읽어보면 저자가 불안한 게 많이 느껴지고, 그거를 또 숫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예측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가격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얼마나 싸냐 비싸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몇 가지 지표를 볼 거예요. 매출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PBR이라고 하고, 이건 위에 거는 이제 PS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도 역사상 가장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PSR으로는 닷컴 버블보다는 이미 비싼 데다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2021년에 코로나 관련돼서 아주 주가가 상승했을 때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PBR,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봤을 때도 닷컴 버블이랑 거의 비슷하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케이프 레이시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물론 그 이익을 좀 더 잘 계산하기 위해서 뭐 지난 10년간의 주가라든가 인플레이션도 조정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디테일을 보기보다 결국에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닷컴 버블 직전에 붕괴했을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닷컴 버블 때가 좀 더 비싸긴 합니다. 좀 더 비싸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꽤나 비싼 수준이다라는 거고, 여전히 주식시장이 이때처럼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21년 때처럼 곧 하락할 것이다라는 증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기는 합니다. 또 시장이 상당히 환희에 가득 찼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신용이 취약한 기업에 대출해 줄 때 추가로 내가 이자를 더 받고 싶은데 그 정도가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냥 채권 시장에서 개나 소나 돈을 막 빌려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자체가 리스크를 다들 택하는 그런 상황이고, 리스크를 택하다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게 되고,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게 되면 너무 많은 대출이 거품을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저자도 되게 애매한가 봐. 왜냐하면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오늘날의 시장은 미국 외에 다른 지역, 뭐 정확히는 MSCI EAFE 지수, 선진국, 미국 말고 유럽이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곳들, 선진국들의 주식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주식에 비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반전의 여지가 없이 그냥 미국 주식 대비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라는 의문을 이제 또 저자가 한번 던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 올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그럼 사야 되냐? 이것도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우리의 머리가 좀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표현은 좀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복될 것을 증명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관대하지 않은 가격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지금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코인과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도지코인 시가총액을 보니까 53빌리언 달러더라고요. 53빌리언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70조 원, 8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53빌리언이니까 어떤 회사가 좀 도지코인이랑 가치가 비슷한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한 거 위주로 좀 갖고 와봤어요. 몬스터 비버리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 드링크, 그 다음에 이제 삼바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이제 바이오 CDMO라고 해서 이제 그 바이오 제조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참고로. 그리고 미국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도 비슷하고, 그리고 닌텐도, 와,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한 이 닌텐도와도 가치가 비슷하고, 그리고 부릉부릉 자동차 중에 유명하죠, 포르쉐랑도 가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맞아. 그래서 도지코인이 가치가 지난 7일간에 100% 상승했으니까 53빌리언 달러 돼서 이런 곳들과 가치가 비슷한 게 맞나요?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도지코인 아직 2021년 고점에 한 절반밖에 못 왔다. 아직은 갈 길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들과 가치가 비슷할까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앱스토어를 보니까 1등, 3등 좀 낯이 익죠. 1등은 이제 로빈후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로빈후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바로 2020년, 21년 코로나 이 불장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많이 쓰는 앱이 로빈후드이기 때문에 로빈후드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코인베이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 살 때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다운로드 순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떠돌고 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매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서 미실현된 거 기준으로는 1,40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럼 뭐 한 2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분도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도지코인 현재 가치가 2.1 밀리언 달러다. 그러니까 한 3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또 올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나 보니까 로블록스, 이제 대표적인 꼬맹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죠. 30% 올랐고, 게임스탑 반갑다 31% 올랐고, 카바나 자동차 이커머스로 파는 거 30% 올랐고, 팔란티어 38% 올랐고요. 팔란티어 또 이제 피터 틸이 연관이 돼 있고, 피터 틸과 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팔란티어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테슬라 60% 올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60% 올랐고, 레딧 76% 올랐고, 코인베이스 83% 올랐고, 레모네이드 96% 올랐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누가 나 좀 도와줄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한테 좀 알려줄래요? 이런 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도 정말 유명한 작가이자 벤처 투자자인 모건 하우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다라는 대중적인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옳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라는 것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틀렸는지 제가 다음에 좀 여유가 될 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제가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점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유튜브를 했던 사람으로서 2021년에도 유튜브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2021년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알려드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가격대가 아주 편안한 가격대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현금화 하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되게 고지식한 얘기예요. 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고지식하니까 찜질방 옷도 있겠어. 고지식하게
위험하게 투자하지 말고 레버리지 쓰지 말고, 그리고 각자마다 대응법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법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하는 게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대응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주식이나 아니면 패시브한 투자로 대응을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